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야간 시장은 0.2%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현재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4%,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요. 여전히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670억 대의 거래소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약간 5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기관 쪽과 외국인 쪽 시장에서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즉 탄력적인 면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7월 하순 정도까지도 이러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9,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캠트로닉스를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19,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추세 라인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 저점대를 이탈해주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들로 빠져내려왔다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3분기 중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일단은 일부 조금 이 시장과의 타협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캠트로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전날 2거래, 3거래일 전이죠.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바닥권역을 이제 슬슬 탈피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원대 중반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키스트 매수하셨네요. 3,670원에 비중 4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키스트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키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 1,000원대, 작년 말경만 해도 1,000원대의 주가가 있었죠? 예, 1,000원대의 주가가 있었는데, 4,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0% 가까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최근에 조금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보니까 전지현이 200억을 벌었네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김수현이 좀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건 까봐야 알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 모습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키스트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입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점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추세 라인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삼각 수렴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 3,0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비추세 구간, 즉 수렴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6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죠. 아마 찬바람 불 때쯤 그러니까 9월 달?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격 조정과 가격 조정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리움 쿠첸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쉬었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종목군도 좀 짧게 쉬는 부분들이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움직였었죠. 많이 쉬면 1년도 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좀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이 전고점 자리대죠. 3,800원 라인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고가인 한 4,400원에서 4,500원 정도 때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3,800원대를 안착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오롱을 매수하셨어요. 31,3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오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중소 지주사들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턴어라운드가 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PBR이에요. PBR. 지금 0.4 주가로 따져보게 되면 한 0.7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즉 저 PBR 종목군들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오롱처럼 많이 올라간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고점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절반 이상 좀 덜어주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격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한 28,000원대, 27,000원대 정도까지도 이격 조정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수익권역으로 좀 돌아서게 된다라면 일단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폭이 좀 러프하게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26,500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윗자리는 한 35,000원 정도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심리가 흔들린다면 주고서 다시 되받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를 매수하셨어요. 8,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진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8,500원 오늘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좀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8,000원 언저리 요 자리 때까지는 일단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약간의 수익이세요. 지금 한 8,800원, 8,900원 요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저라면 일단 요거 좀 줄여놓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와이솔
135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Y솔 한번 볼게요. Y솔을 보시게 되면 1300원입니다. 많이 빠졌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9,000원대 초중반이겠네요. 9,000원대 초중반 한 9,500원? 요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좀 늘어났어요. 그죠? 2분기 때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약 한 거의 반토막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근데 3분기부터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소필터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Y솔 같은 경우는 IT 부품 섹터에 좀 들어가는데 아마도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게 되면 9,500원 위익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9,500원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만원대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만원 언저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 아니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미동전자통신을 매수하셨어요. 7,0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미동전자통신을 한번 봅시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고점에 대한 저항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추세대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 추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죠? 이 추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 라인의 하단권역에 있습니다.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을 보면 괜찮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4거래일 연속적으로 물량이 나왔지만 3거래일 정도에서는 이렇게 물량이 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목표가는 7,800원 정도, 추세 하단이죠. 상단권역.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종가상 6,7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윈스를 매수하셨습니다. 9,8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역배열이죠? 이 실적 나오나요? 자, 윈스 한번 봅시다. 실적 그렇게 썩 나오진 않습니다. 올해 161억의 영업이익 전망을 나오고 있는데 약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네트워크 보안 사업, 솔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차트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역이에요. 9,800원 정도 때 매수하셨는데 9,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박스권으로 간다면 상단권자가 만원대 초반 정도, 한 1,100원, 200원 요 정도 좀 되겠네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역배열 하지 마십시오. 역배열 하실 거면 최소한 61선 위에 놀고 있는 애들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를 매수하셨습니다. 3,82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성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3,820원. 좀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일단. 그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품 시세를 한번 좀 볼까요? 곡물 가격 또 빠졌네요. 뭐 어저께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여전히 곡물 가격은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곡물가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원화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해요. 지가 나와봐야 1,050원입니다.
원달러는요. 1,050원이 고점권역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넘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가 하향 안정화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성사료가 밀려 내려온 거 뭐 구제역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죠? 3년 3개월 만에 다시 구제역이 재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내수 섹터가 움직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순환이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어제 좀 악재거리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더 두들겨 맞은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여기서부터 크게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8월 중하순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보게 되면 약 한 4,300원, 4,300원에서 4,400원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적당한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보유 좀 더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요 3,200원 라인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500원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3,820원에 10%밖에 없으니까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AJ 렌터카예요. 17,200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AJ 렌터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일단 추세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점 자리 때는 일단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점을 일단 훼손을 했습니다. 종가상 가급적이면 14,200원 이거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한 13,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14,000원 일시적으로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깨는 흐름들이 안 나왔네요. 일단 14,000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밀리게 되면 이거 13,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61선 일단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가격 조정, 이격 조정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가격 조정은 얼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격 조정이 벌어져야 된다는데 결국 박스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수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한 15,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LMS를 매수를 하셨어요.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예요. 저번에 상담받고 수익 보고 나서 또 추매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LMS. 자, LMS를 1,200원이 아니라 22,200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LMS를 좀 보게 된다면 22,200원으로 그냥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자리대가 가장 큰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인데 요 자리대 거의 한 19,000원대, 20,000원 요 자리대 깨지면 안 되는데 최근에 좀 위태위태한 모습 좀 보이고 있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19,700원. 그 자리 때 깨지면 아마 19,000원에서 18,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21,000원 정도? 요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LMS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론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를 때는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러프하게 보게 되면 18,000원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보시되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리옹푸첸이에요. 6,200원의 비중 5%. 이 대박인데요? 6,200원? 어떻게 사셨디야? 근데 5%가 조금 아쉽네요. 그죠?
17,150원입니다. 6,200원. 혹시 16,200원 아닌가 싶은데 일단 6,200원. 대박이에요, 수익이. 그죠? 수익이 대박인데 얘는요, 매도하는 시기가 저거라니까요. 쿠첸 상장할 때가 얘가 단기 매도짜리일 거예요. 예,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리움쿠첸은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질까요? 펀더멘탈 대비했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은 고점권역에서 한 40배 정도 매겨줬었거든요. PER 기준으로. 근데 리움쿠첸 같은 경우 그 40배 수준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해봤자 30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쿠첸이 좀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쿠첸 상장하게 되면 얘도 쿠첸 상장 전까지는 아마 확 죽어 내려가는 건 없을 겁니다. 8월 중에 아마 쿠첸 상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하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변동성 그리고 순환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종목마다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크게 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섹터가 조금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업종 섹터별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지수가 고점권역에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 밀릴 것이냐, 요게 지금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외국인이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때 양봉에다 막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양봉 매수보다는 음봉으로 밀려 내려올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한꺼번에 매수라는 전략보다는 분할 매수로 조금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대구 부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죠. 대구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장소는요,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근데 유료 주차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전문가들은 청송촌놈님하고 저희 정예사단 정재훈 예병군 멘토가 셋이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오시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요, 부산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참가비는. 근데 주차비가 유료라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대구 부산 강연회를 했을 때 항상 인연이 좀 좋았어요.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결과물을 좀 안겨드렸는데, 요번에도 그럴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가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